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눌려있던 종목들이 좀 반등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주 인기 있는 주간 드라마를 일주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보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광고로 넘어가가지고 화가 끓어오르는 걸 참고 끝까지 봤는데 클라이막스를 매듭 짓지 못하고 다음 이 시간에로 끝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들어서 3일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흐름은 강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크게 호응할 줄 알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기다렸던 재료가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너무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만은 조금 올랐는데 대만 쪽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거의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흐름이 크지도 않았고 상승이 크지도 않았고, 그것도 2시 한 40분 정도에 줄여버리는, 물론 막판에 이게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런 흐름이었다. 너무 좀 아쉽고 좀 답답한 상황이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요일 날 그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지표가 나왔는데 원래 70만 6천 건을 예상을 했는데 85만 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금리가 올라야 되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큰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금리가 또 떨어졌고, 달러도 소폭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일단 저임금 직종 그쪽에서 41만 개 일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임금이 지금 한 9%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아주 좋은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업률이 5.8에서 5.9로 높아졌어요. 그것 때문인지 일단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 크게 반응할 어떤 그런 이슈는 아니다. 연준이 움직일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 이렇게 뉴스가 해석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페크 회의를 기다렸는데 오페크 회의도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발 때문에 또 연기가 됐어요. 오늘 또 다시 열리는데, 지금 작년 4월부터 오페크와 오페크 주변국들 합해서 오페크 플러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580만 배럴을 감산하는 걸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내년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8월부터 월 40만 배럴 정도씩 매달 이렇게 증산하는 거는 거의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의 감정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75달러를 그냥 유지를 했고요. 만일에 어떤 합의가 그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나온다면 유가가 상당폭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그리고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다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사상 처음으로 그런 거를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번에 그 고용지표 때문에 연준이 긴축의 시간표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든지, 달러가 같이 오르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기업들의 이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CFO들, 그런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연준을 신뢰하는 그 확률이 10%가 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큰 불만을 갖고 있고, 지금 연준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못 오르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 달은 사실 금리를 계속 그렇게 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가 그렇게 계속 눌러져서 강세를 띈다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금요일 날은 달러가 또 소폭 내려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미국이 어제가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오늘
밤에 쉬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장중에 또 중국의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이상한 뉴스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뭘 사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강세였던 업종과 섹터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대형주인지 중소형주인지 그리고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시장은 아직 판단을 못한 것일까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시점 지금 나스닥을 가만히 보면 나스닥 상위 시가총액 상위 있는 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을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기술주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LG전자 뭐 이런 것들 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들은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매도는 멈췄지만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선물을 지금 6월 말에 강하게 매도했던 거를 지금 약간 되돌리는 그런 매수를 보이고 있긴 한데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미국 시장하고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장주로 가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형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 쪽에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 쪽에 매수가 뚜렷하게 있고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주항공 섹터가 올랐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올랐죠. 그리고 게임 코스닥 오락 업종, 뭐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으로 올랐는데 이게 지금 주도 업종이 아니잖아요. 예. 시장을 끌고 가는 시총 상위 업종에 물론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전체 시장의 주도 세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주도 업종이 지금 부진한데 그런 걸 계속 사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먼저 우주항공 섹터가 올라간 거는 뭐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11일 날 민간 우주 여행 보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공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구 한번 바라보고 내려오는 그 여행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하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는데 그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자리를 한 6만 개 정도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르지 않았을까 또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게 있거든요. SLBM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실험을 했는데 뭐 조금 성공적인 실험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잠수함에서 직접 쏘아 올리는 그런 실험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주항공 그쪽 관련된 뉴스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로이터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우리나라 한국에 10억 회분 정도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또 올랐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영향을 준 건 아닌데, 호주 시드니 공항 그거 인수하는데 뭐 19조 정도 인수 금액으로 제한된 게 있었고, 그리고 오늘 대만에서 안 좋은 뉴스는 뭐였냐면, 대만에 중국에서 반중국 인사 중에 이렇게 좀 부자 한 명이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대만의 야당 국민당하고 뭐 이게 몇몇 장성들이 70%가 대만을 배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물론 뭐 진위를 알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뭐 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는데 뭐 뉴스 내용을 보면 중국이 한 2년 안에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을 할 것처럼 뭐 그런 분위기를 뭐 느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100주년 기념 발언도 있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뭐 지정학적 위험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2시 40분 정도에 우리나라 선물이 갑자기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쫙 밀렸거든요. 네. 뉴스로 잡힌 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또 해킹 뉴스예요. 네. 러시아와 연관된 해킹 업체, 해킹 그룹인 레빌이라고 하는 해킹 그룹이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관리 시스템 회사인 카세아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해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몸값으로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다. 다크웹 사이트에 그거를 올렸는데 이거 진짜 메시지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그 마지막에는 거의 다 회복했거든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흔들렸다 우리나라 시장은. 뭐 일단 지금 주도 업종이 미국처럼 대형주,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강하게 이게 힘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지금 좀 아쉬운 점이고 그것 때문에 시장의 매수 주체들이 이게 매수하는 게 많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뚜렷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씀처럼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했을 것 같은데 미국채 금리는 또 하락했고 달러까지 약세였습니다. 연준의 의도와 시장의 흐름이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의 의도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약간 어긋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쓰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긴축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빨리 뭐 그런 걸 주면 자기들이 뭔가를 대응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안 주고 있고 이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괴리가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면 강제로 조정을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연준은 사실 시장에 나와가지고 한 명이 지금 자산이 뭐 거품이 있다 이게 한마디만 해도 주가가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으로 립 서비스로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준에 대해서 이게 좀 이게 어긋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지금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에 관련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까지는 지금 실적 때문에 뭐 어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지난번에 55.1이었는데 이번에 50.3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력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 이게 오늘도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방 산업들 반도체를 부품으로 해서 만드는 제품들 그 전방 산업이 계속 부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뭐 제조업도 또 계속 또 부진할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이 중국의 지표들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 미국 뉴욕에 상장했는데 오늘 그 중국에서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이라고 하는 데서 중국의 앱 시장에서 디디 추싱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좋은 거죠.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만일에 오늘 밤에 주가 폭락하면 손해 엄청나게 크게 보겠죠. 그리고 뭐 브로드컴 뭐 독점 행위에 대해서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항공 수화물 뭐 지연 도착하는 거 거기에 뭐 벌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있긴 한데 얼마 전에도 뭐 댓글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시진핑의 그 공산당 100주년 연설에서 서방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뭐 이렇게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서방 국가에 가지고 있는 반감을 잘 몰라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1860년 아편 전쟁 때부터 언급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서구 열강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벌였는데 베이징까지도 그 약탈을 했었거든요. 의화단 사건 뭐 이런 거 터져가지고. 그리고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도 중국 땅에서 엄청나게 크게 싸워가지고 막 거기 엄청 피폐해졌고, 네. 중일전쟁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서구 열강에 가지는 그 반감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웬만해갖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 중국 산시성에서 메탄가스 기둥이 인공위성에서 관찰될 정도로 크게 솟았는데 그 기둥이 처음에 이게 터져 나올 때 그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차량 80만 대가 시속 60km로 달릴 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가스 양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에는 지하에 석탄 그 광산이 여러 개가 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꺼졌는데 그 광산 중에 몇 개가 화재가 지금 발생해 있어요. 그 수십 년 동안. 몇 년 전에 꺼진 게 130년 동안 화재가 진행되다가 꺼졌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산소 공급을 막아버리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꺼지잖아요, 불이. 예, 근데 그게 130년 동안 탔다는 거죠. 그렇게 타면 메탄가스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게 차다 해가지고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 석탄을 채굴하면서 발생한 가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이게 환경에 대해서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뭐 그런 것도 뭐 시장에 영향은 없겠지만, 네, 오늘 이런 뉴스 나오니까 제가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연준의 의도와 지금 시장의 투자자, 참여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이 생각이 약간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강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강제 조정을 하는 주체는 연준이 되겠죠. 네. 그거를 조금 생각해야 된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게 7월 말이나 8월 달 그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코스닥 매수가 강한 것을 보니 중소형주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쪽으로 조금 비중을 옮겨야 할까요? 대형주에 있다면 네, 비중을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한마디 없을까요? 오늘은 좀 답답한데 예, 참고 견디고 클라이막스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조짐이 종목별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쪽을 잘 보고 있다가 잘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